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71페이지 11강 신공공관리무형을 영어로 NPM 그랬죠? NP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NPM이라는 것은 MPA를 비판해서 나타났다. 우리 간단히 봅시다. 인문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행정학이죠.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재정이 팽창합니다. 고로 큰 정부에서 정부 실패를 초래했다. 정부 실패를 초래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비판한 게 NPM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신공공관리론.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기업가형 정부 그러죠. 기업가형 정부.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복지재정을 축소시킨다. 복지재정의 축소에서 작은 정부가 되죠. 작은 정부. 간단히 말하면 경영학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자. 그걸 우리는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말하죠. 뭐 간단히. 그 다음에 이 신공공관리론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NPM을 비판해서 나타난 게 NPS 그러죠. 신공공 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신공공 서비스론 이렇게 말하죠. 요건 이제 토론, 대화, 타협을 하자 해서 담론 그래. 담론 이론. 그래서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공익이죠. 공익을 강조한다. 그랬다 NPS. 그래서 NPS 정부 역할은 조타수가 아니라 서비스의 뭐죠? 제공자. 서비스의 제공자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낀 놈이 뭐였지? NG라는 거야. New Governance 우리말로 신국정관리무형. 요것도 정부 역할은 NPM과 똑같이 조타수라. 정부 역할은 조타수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효율성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해요. 형평성.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강조한다. NG 그럽니다. 시험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NPM하고 NG를 비교하시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PM을 비판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지? NPS. 이렇게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거버넌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그랬죠? 거버넌스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거버넌스. 요 정도 여러분 정리하고 그 교재에다 그래서 171페이지에다가 신공공관리무형 괄호열고 영어만 적어볼까? NPM만 적어. 그냥 NPM만 해놓고요. 개념에서 1번만 몇 줄 걷자. 딱 하나. 전통적 관료제는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인하여 정부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냥 거기까지만. 그것만 해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72페이지 2번도 그냥 신자유주의 이권 세계화. 이것도 영어로 적어. 똑같아. 영어로 말하면 이것도 NPM이 그냥 NPM의 일종이다. 의의에서 1번만 합시다. 또 1번만. 1980년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OECD 선진국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동의어 오스본과 개입을 여는 기업가형 정부. 행정사 제1의 시험 문제 기업가형 정부. 신공공관리론.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대통령 레이거노믹스. FTA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즉 자유무역의 확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화. 부드럽다 연성화 조직. 공기업의 민영화. 발생주의 복지부기 등을 적용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 실패 극복을 통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정부.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를 말한다. 거기까지 하고요. 173페이지 기업형 정부 즉 기업가형 정부 괄호열고 영어로 적습니다. 그냥 NPM 일종이다. 그냥 NPM이야. 또 의의만 합시다. 1992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그렇지 오스본과 게이블러가 정부 재창조에서 미래형 정부 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를 제시했다. 오스본과 게이블러의 기업가형 정부. 그다음에 기업형 정부의 특성 10가지 있는데 뭐 간단하다. 첫째, 촉매적 정부. 촉매적 정부라는 것은 정부 역할이 노젓기가 아니라 뭐지? 조타수.
거북선 그림을 생각해봐. 노적기가 아니라 보다 조타수다. 두 번째 당연히 집권이 아니라 뭐지? 분권화된 정부. 분권. 셋째는 경쟁적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 넷째는 미션. 임무 이주의 정부. 다섯 번째는 결과지향적 정부. 즉 투입보다 결과, 성과, 산출을 강조한다. 결과지향적 정부. 여섯 번째 당연히 기관 중심이 아니라 뭐지? 고객 중심. 누구 중심? 고객 중심. 일곱 번째는 기업가형 정부. 여덟 번째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돼. 미리 막자 뭐지? 미래 예견적 정부. 아홉 번째 철저히 시장을 따른다. 시장 지향적 정부. 열 번째는 당연히 큰 정부가 아닌 뭐지? 작은 정부다.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12강 신국정관리 모임 영어로 동그라미 쳐볼까? 뉴 거버넌스 두 자로 보다 NG. 그렇죠? NG. 이론적 객관에서 일부 기억만 비추고자. 기억만. 전통적 국가에서는 통치권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명령복종 관계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네트워크 사이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이 다원적이고 쌍방향적인 협의조정 관계로 형성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가의 통치 방식과 수단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권 행사를 새로운 통치체제, 영어로 New Governance라고 부른다. 거기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그냥 4번 줄 피터스. 이제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 이론이 네 가지 있다 이거야. 1번, 2번 반대. 시장을 신뢰한다. 시장 지향적 정부. 반대. 정부를 신뢰한다. 참여정부. 노무현정부를 뭐라 그러지? 참여정부 그런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신축적 정부. 마지막으로 탈규제정부.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 이론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그냥 네 가지. 그 정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3강의 신공공 서비스 이론. 영어로 적으면 뭐가 되지? MPS 그러죠? 대두배경만 해보자. 대두배경만. 1. 최근 신공공관리를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주의가 공정성, 정의, 형평성, 대표성 및 참여와 같은 민주적, 헌법적 가치에 손상을 입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공공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학자 J. 덴하르트, 그 다음에 R. 덴하르트 두 명이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부 역할은 조타소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정신, 시티즌십을 강조한다. 그게 바로 M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강. 이건 뭐 100% 시험에 나온다.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어떻게 바꿨는가? 우리 한번 쳐봅시다. 공무원의 종류는 두 가지다. 여러분 이거 자꾸 이 반복하면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암기하는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 공무원은 두 가지인데 경력직. 처음부터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면 안 돼. 크게 보는 거야. 경력직. 정확히 경력직 공무원이 누구냐. 반대는 특수경력직 그러겠다. 그렇죠? 특수경력직 그래. 이 나눈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신분보장이 되는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적용을 받으면 경력직. 신분보장이 된다.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적용을 받으면 경력직 그래. 그럼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지? 특수경력직 그런 거야. 특수경력직. 그럼 여러분 더 쉽게 하면 우리 민간인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민간인 중에서 정규직 반대는 뭐죠? 비정규직. 그렇게 하면 편해 그냥. 정규직이 바로 뭐다? 경력직. 비정규직은 주로 뭐가 된다? 특수경력직.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가 쉬워. 경력직은 이제
두 가지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첫째,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 우리들이 말하는 공무원이 거의 다 일반직이야. 일반직 공무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다. 군인, 경찰, 판사, 검사, 국정원 일반직원, 교사,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뭐라 말하지? 특정직 그런 거예요. 특정직 공무원. 하나 더 있었지. 하나가 더 있었냐면 이 기능직. 야, 기능직은 폐지했어. 기능직은 폐지해가지고 일반직으로 통합을 시켜본 거야. 통합. 야, 외우기 좋죠? 특수경력직도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 예를 들면 선거로 선출하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그런 직 공무원을 뭐라 말하지? 정무직 공무원. 그래? 정무직. 그 다음에 국가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 계약직 공무원 이제 폐지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장관, 정책보좌관은 뭐라고? 별정직 그런 거야. 하나 더 있어지 여기 계약직. 계약직이 일단 폐지했다? 폐지된다 이거야. 여러분 외우기 좋다? 경력직 두 가지 외워보자. 일반직하고 뭐다? 특정직. 특수경력직 두 가지. 정무직과 뭐다? 별정직.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요. 180페이지를 보자. 180페이지에서 2번 주요 내용에서 박스를 봐. 박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80페이지. 그럼 경력직에서 박스를 봤더니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실적제.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 즉 직업공무원제도. 미적용은 특수경력직. 1번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두 가지 정리입니다. 1번 일반직 공무원이 누구냐? 기술 분야, 연구 분야 또는 행정 일반에 종사하는 자. 연구직이나 지도직도 일반직에 포함돼.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2조 2항에 의해 특별법에 적용받은 자. 다 특수한 사람들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립학교 교사, 서울고등학교 교사, 소방공무원, 판사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김하늘 주인의 국정원 일반직원, 국가정보원 일반직원. 이게 바로 특정직 공무원이죠. 자, 특수경력 공무원은 두 가지. 정무직 공무원은 1번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 선출직 공무원들.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도지사, 군수,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들. 그리고 3항 밑줄 국무위원 및 차관급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대우나 보수에 준하는 자를 정무직 공무원 그래. 좀 높은 사람들. 그리고 4번 예를 들면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 줄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국정원이 원장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야. 별정직 공무원은 1번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이나 비서, 국회의원 비서관 비서. 두 번째 장관 정책보좌관. 이걸 갖다 별정직이라 한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감을 살펴보는데요. 묶어봐. 국가직하고 지방직 묶었어요. 어디가 월등히 많지? 국가직 공무원이 많아. 국가직이 한 60만 5,923명, 한 63.6%네 보니까. 지방직 공무원은 34만 6,922명. 왜냐면 왜 국가직이 많냐면 특정직 공무원들, 경찰, 군인, 공립학교 교사가 다 국가직 공무원이야. 그래서 국가직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죠. 행정부 97.7%, 한 95만 명, 입법부 한 3,500명 정도, 사법부 15,000명, 헌재 230명, 선관위 2,600명.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15강을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 이거야. 공직분류. 올해 또 시험에 나왔죠. 행정사 시험에. 계급제 밑줄. 계급제다 밑줄 긋고 계급제 반대가 뭐냐. 페이 넘겨봐. 쭉 넘겨서. 그렇지. 2번 밑줄. 직위분류제보다 직위분류제. 계급제 반대가 뭡니까? 직위분류제. 아주 좋아. 직위분류제. 페이 넘겨봐. 185페이지. 185페이지 3번 딱 별표해봐. 직위분류제 반대가 뭐다? 계급제. 요거면 끝나는 거야. 요거면. 자, 그럼 여러분 7번 봐봐. 제가 6가지를 한번 해보자.
우리 행정학 입문이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별게 없어요, 여러분. 행정학 입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자, 7번 봅시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직 분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지? 다르다 이거야.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 잘해주고 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한번 7번 봅시다. 인사행정은 지가 A 아니면 B야. 그러죠? 항상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쪽 봐. A가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말해. 프랑스, 한국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반대는 미국이야. 미국, 캐나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미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보자. 9급, 4급, 3급, 1급 이렇게 나눠지죠. 네. 9급에서 1급까지. 미국은 반대야. 걔들은 1급이 가장 낮아. 1급, 15등급, 16등급, 18등급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반대단 말이야. 반대. 그러면 이 한국 봐라. 우리나라는 이거야. 계급제란 말이야. 계급제. 그 뭐자? 이 9급에서 1급까지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사람 중심이야. 인간 중심. 즉 공무원의 신분, 자격, 학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눈다 해서 뭐다? 계급제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이 인간, 공무원, 개인의 신분, 자격, 학력을 기준으로 계급 나눴다. 계급제. 철저히 이건 농업사회, 즉 신분사회에서 나타나. 농업사회, 신분사회. 이제 반대는요. 미국은 이걸 말하는 거야. 직위를 분류한다. 직위 분류제.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바로 직위야. 뭐 6.1제는 통일부 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그것도 하나의 직위. 유정복 씨는 안전행정부 장관이다. 장관 그것도 하나보다 직위. 그래서 한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직무나 책임의 양을 뭐라 부른다? 직위. 그럼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직위를 분류하는 기준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뭐 일 중심보다 직무 중심이란 말이야. 직무 중심.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직위분류제. 이제 반대로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즉 과학적 관리법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뭐다? 직위분류제. 그래. 뭐다? 직위분류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계급제가 뭐고 직위분류제가 뭔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봅니다. 신라시대든 조선시대든 전부 다 계급제야. 신라시대 인사행정 제가 말해볼게요. 자, 여러분. 신라시대는 신라시대의 신분을 나타나는 제도가 뭐지? 골품제 그래. 뭐다? 골품제. 뼈고리, 뼈다구. 제라는 게 있어. 골품제. 이게 신분제도야. 골하고 뼈다구하고 두품, 머리를 가지면 머리두. 뼈다구하고 머리에 따라서 신분을 났다. 골은 두 가지 있죠. 성스러운 뼈다구를 뭐라 말하지? 성골 그래. 진짜 뼈다구는 뭐가 되는 거지? 진골. 그래서 성골, 진골이 할 수 있는 게 읽어보자. 이거 뭐라 말하지? 왕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두품은 육두품에서 일두품가 있어.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귀족을 하는 거야. 귀족. 이게 됐나? 그래서 신라시대는 왜 계급제냐면 이 신분에 따라서 계급을 정하는 거야. 한번 내가 해볼게. 가장 높은 게 17등급이야. 17등급을 갖다 이벌찬 그래. 이벌찬. 이 17등급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읽어보자. 누구만 할 수 있다? 진골이 할 수 있어. 진골. 그러면 17등급 위에 왕, 임금님. 그렇지? 왕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성골이 하는 거야. 성골. 그래서 신라 시대 28대 김춘추, 태종 모해랑부터는 이제 진골도 뭐 할 수 있지? 왕을 할 수 있는 거야. 예품대로 말하면
성골이 주로 뭐다? 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7등급 가장 높은 17등급은 누가 할 수 있다? 진골이 할 수 있는 거야. 진골. 그 다음에 17등급 그 다음에 17등급 그 다음에 밑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하자 그냥. 자 기하면 어디 보자. 17 1 17 1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쭉 나눠서 하면 조이가 있단 말이야. 조이에서 길사까지. 자, 순서 길사까지가 14등급. 17에서 14. 이 길사까지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몇 등급밖에 승진할 수 없다. 14등급까지 승진을 못한 거야. 아무리 지가 실력이 뛰어나도. 그 다음에 10등급 있어. 10등급은 뭘 갖다 대나마 그래. 대나마. 이 10등급은 몇 두품이 할 수 있는 거지? 5두품이야. 5두품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1등급을 못해. 몇 등까지 승진할 수 있다? 10급까지 승진해. 10급. 10급, 요즘 말로 10급. 그 다음에 6급. 6급이 바로 아차냐. 아차는 몇 등급이 할 수 있다? 6두품. 6두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몇 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6등급까지 승진을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 1급, 1등급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진골만 하는 거야. 진골. 그럼 그런 느낌이자. 채치원 있지. 채치원은 실력이 뛰어나지만 6두품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1등급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몇 등급에서 끝난 거지? 6등급에서 끝난다. 이거 갖다 우리가 아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찬. 그래서 이 신분 신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눴다. 그걸 뭐라고? 계급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는 3두품, 2두품, 1두품도 원래는 귀족이었는데 나중에는 귀족이다, 평민이다, 평민으로 전락된 거야. 그래서 실은 4두품에서 6두품. 그 다음에 진골, 성골만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신분에 따라서 그런 인상계가 뭐란 말했지? 계급제 그런 거야. 이해됐죠? 상대적으로 봐. 직위불진은 뭐냐면 이거야.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도에 따라서 직위를 세분화시켰다. 그걸 뭐라고? 직위불진 이렇게 합니다. 비합리적,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 다음 또 봅시다. 두 번째는 이쪽 봐. A는 폐쇄형. 우리나라는 폐쇄형. 폐쇄형 반대는 뭐겠어요? 개방형 그래. 폐쇄형. 그럼 자, 한번 이렇게 폐쇄형이 뭐냐면 자 보자. 구급 공무원 중에서 갑, 을, 병, 정이 있다고 봐. 갑을, 병, 정 3명이 있어요. 그런데 8급이 하나 공석이 생겼다. 한 자리에 비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승진의 기준이 이래. 근무 성적 평정 70%야. 금평 70%, 경력 즉 짬밥, 경력 30%, 가산점 5점. 그래서 105점 만점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쳤더니 9급에서 갑돌이는 잘 봐. 90점, 을 80점, 병 70, 정 60. 9급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갑이지. 그래서 갑이 8급으로 승진한 거야. 또 갑이 6급, 5급, 1급 쭉 올라가. 그런 형을 뭐라고 한다? 폐쇄형. 뭐라고? 폐쇄형.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능력한 자도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말해. 학자. 뭐라고? 피터의 법칙이라보다 피터의 법칙. 무능력한 자도 신분보장 때문에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무슨 법칙? 피터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해서 폐쇄형 국가에서. 근데 이쪽 보자. 이쪽은 미국 가면 내 친구들 별로 뉴욕 할렘 가 있는 내 친구들 톰, 존, 스티븐슨, 마이클 있어. 마이클 있다고야. 그러니까 1등급이야. 2등급이 하나 비었다. 이게 비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톰이 2등급으로 승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 에드워드 콘이 낙하산 타고 휙 들어온다. 그걸 뭐라 말하지? 개방형. 뭐다? 개방형. 그래서 폐쇄형 반대가 뭡니까? 개방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타임 이쪽 계급제 폐쇄형은
신분보장이 강하단 말이야. 신분보장이 강하다. 이쪽 강하다, 상대 약하다, 약하다. 신분보장이 강한 인사행정을 직업이 공무원 읽어봐. 뭐다? 직업공무원제. 이쪽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실적제. 직업공무원제가 뭐다? 실적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제너럴리스트의 일반행정가를 강조해. 일반행정가. 이쪽은 반대로 뭐다? 스페셜리스트 뭐지? 전문행정가를 강조해. 그럼 일반행정가가 뭐냐면 이걸 말해. 잡아. 갑돌이는 9급으로 임용될 때 녹차과에 임용이 됐어. 2년 근무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로 가라. 또 2년 근무했더니 홍차과로 가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수평적 행정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그걸 뭐라고? 일반행정가 이렇게 말해. 미국은 그게 아니야. 톰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 가지만 해. 톰은 들어갈 때 녹차만 탔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녹차 하나만 하는 거야. 수평적 행정 인사이동이 안 된다. 그런 공무원을 뭐라고? 전문행정가. 뭐라 말하지? 전문행정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끝내주겠다. 하나 더. 그럼 여러분 잘 봐. 우리나라는 9급에서 1급까지 일반행정가만 있다 보니까 조정협조는 잘 돼. 근데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가 없잖아. 그래서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게 뭐냐면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은 계급을 없애. 1급 없애버리고 가급 그래. 2급, 3급 없애버리고 나급 그래. 직무 이등급, 가급, 나급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가급을 갖다 실장급, 나급은 뭐다? 국장급. 그래서 실국장급직이 1550명을 갖다 높은 공무원에서 지금 읽어보자. 영어로 시니어 시빌 서비스보다 고위공무원단 그래. 뭐라고? 고위공무원단.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어. 근데 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미국 보자. 미국은 반대야. 미국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아니 미국은요 1급에서 18등급까지 다 전문가만 있어. 전문가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높이는데 조정협조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좋다. 16에서 16, 17, 18은 전문가 대신 일반행정가를 키워보자. 반대로 일반행정가를 키워보자 해서 도입한 게 슈가 속에 있는 그룹 SS 그럽니다.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보다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은 같다, 반대다, 반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누굴 키우지? 스페셜리스트. 미국 고위공무원단은 반대로 누굴 키운다? 제너럴리스트. 여기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잡아보자. 계급제 다시 들어가 봐요. 계급제에서 181페이지 개념만 해보자. 개념. 인간을 중심으로 학력,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신분상의 자격이나 지위에 중점된다. 이는 대체로 농업사회로부터 오랜 관료제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 그 정도만 해주세요. 특성에서 2번 문제를 뭐지? 폐쇄형 채택. 폐쇄형이 뭐냐? 신규 임용자는 당해 계급 후 최하위로부터 승진해야 하며 동일한 계급 내의 중간 위치에 외부 인사의 임용이 금지되며 승진 임용에서는 서열 경력에 앞서는 상위 적격자를 승진시키는 폐쇄형을 채택한다. 우리말로 짬밥순으로 승진시킨다. 그게 바로 뭐지? 폐쇄형. 2번 직위분류제에서 개념만 밑줄거자. 개념만. 다수의 직위를 과장, 국장, 실장이 다수의 직위를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렬, 직류, 직군,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동그라미보다 직무 중심의 제도. 일중심. 3번에다 별표해봐. 이건 암기야.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제가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일단 밑줄 봐. 1번 밑줄 직위. 포지션 직위 밑줄 긋고요. 2번 별표해봐. 이게 나와. 직급 별표. 클래식 직급 별표.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7번 밑줄 직군. 8번 직렬. 9번 직류. 11번 별표. 직위분류제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는 뭐죠?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뭐다? 직군. 이 순서를 외우는데 제가 알려줄게. 일단 페이 넘겨봐. 이게 뭔가 한번 넘겨보자. 딱 넘겨봐, 여러분. 행정직군의 직급표. 그래서 우리는 직군이 두 가지야. 행정직군하고 뭐 기계직군 이렇게 나눠지는데 행정직군의 직급표에다 한번 찾아봐. 직군에다 동그라미 쳐봐. 박스 최고에 직군. 무슨 직군이다? 행정직군. 그 다음에 직군 옆에 동그라미 쳐봐. 직렬. 직렬 동그라미 직렬에서요. 제가 하는데 찾아봐. 직렬에서 행정 직렬 쭉 내려가 봐. 이때 중간에 보면 행정 동그라미 쳐봐. 뭐다? 행정직렬. 쭉 내려가. 교정직렬, 보호직렬, 검찰 사무직렬 있잖아. 쭉 내려가서 행정에다 동그라미 쳐봐. 무슨 직렬? 행정직렬. 직류 봐봐. 직류 중에서도 행정직렬에서 동그라미 쳐봐. 일반 행정직류. 일반 행정직류. 또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노동, 문항부 나오잖아요. 행정직류. 그 다음 거기서 여러분 6급 찾아봐. 6급. 상급에서 9급가 있잖아. 6급을 밑으로 쭉 내려봐. 6급을 쭉 내렸더니 행정 뭐다? 주사. 뭐라 말한다? 행정주사. 6급을 뭐라 말하지? 행정주사. 그러면 여러분 7급 봐봐. 7급은 뭐야? 행정주사부. 8급은 뭐지? 행정서기. 마지막 9급을 뭐라고? 행정서기부. 또 봐. 5급을 뭐라 말한다?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뭐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그걸 뭐라 말한다? 직급 그런 거야. 자, 여러분 7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보자. 자, 암기 방법 제가 알려줄게. 직위불제 구성요소 중에서 직위가 있어. 직위들의 집합을 직급. 한번 보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 한 65만 명 생각해봐. 65만 명을 어떻게 분류는가 보자. 직위, 직급, 직렬의 집합이 뭐다? 직군 이렇게 말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등급. 등급이 있고 직류가 있다고 봅시다. 잘 보자. 65만 명 공무원을 갖다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1급에서 9급까지를 읽어봐. 그거 뭐라고? 등급. 뭐라 말한다? 등급.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9급 공무원은 한 명 있겠어? 매 수십 명 있겠어? 매 수십 명 있지. 그럼 이거 봐라. 갑돌이는 9급 공무원이라면 이 사람이 행정직인지 기계직인지 구분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봐. 9급 봐. 9급 공무원을 갖다 이렇게 말해. 9급 공무원을 갖다가 행정 서기보 그래. 그러면 행정직에 종사하는 서기보 몇 급이다? 9급 그런 거야. 읽어보자. 이걸 갖다 읽어봐. 이걸 뭐라 말한다? 직급 그런 거야. 9급을 읽어봐. 그걸 뭐라 말하지? 등급 그런 거야. 등급하고 직급은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8급 봐. 8급은 이 보자만 띄우는데 행정 그냥 뭐다? 서기 그런 거야. 그럼 7급은 행정 뭐지? 주사보. 그지? 주사보니. 6급은 보만 띄워. 행정 뭐가 된다? 주사. 지방직 공무원에서 팀장 정도가 주사야. 구청에 가면, 시청에 가면, 쉽게 말하면 서울 서초구청 6급이 팀장이 되는 거야, 팀장. 그 다음에 뭐 저 밑에 시 같은데 뭐 정읍시, 시에 가면 6급이 뭐가 된다? 팀장이 되는 거야. 진짜 빽이 세, 힘이 센 거야. 주무관, 아주 세다고, 담당자. 결제상 있다. 5급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관 그래. 사무관. 4급을 갖다 행정, 4급은 그냥 뭐다? 서기관. 그냥 서기관. 3급을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을 뭐라 말한다? 관리관 그래. 이게 바로 뭐다? 직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직급. 오케이? 좀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리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 65만 명. 65만 명 중에서 한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직무나 책임의 양을 갖다 직위 그래. 근데 박근혜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이게 바로 뭐다? 직위 그런 거야. 자, 직급 해볼게요. 직급이 뭐냐면 잘 보세요. 직무, 태스크.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까지 유사한
직위들의 집합을 뭐라고? 직급. 예를 들면 행정 뭐다? 사무관. 그다음에 직렬. 직렬은 뭐냐면 직렬은 봐라.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데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상이한 직급의 군을 뭐라고? 직렬군인 거야. 행정직렬 이렇게 직렬. 그다음에 유사한 직렬이 모인 최대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직군. 예를 들면 행정직군. 그다음에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갖다 등급. 직렬이 세분화되면 뭐가 된다?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무가 동일하다? 직류 그럽니다. 그럼 찾아 미치고 봅시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182페이지. 182페이지. 1번 문제 직위.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양. 183페이지 2번 별표에 있죠. 직급.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동그라미 뭐다? 직위의 군. 이게 나오지 않겠냐. 그다음 나머지는 뒤에 설명에 보지 말고요. 7번 문제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동그라미 직렬의 뭐다? 군. 유사한 직렬의 군을 직군. 8번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뭐다? 군. 직렬. 9번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은 뭐다? 직류. 마지막 11번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를 이어버리라고. 직위들의 집합 직급. 직급의 집합 직렬. 직렬의 집합 뭐다? 직군. 최대 단위가 뭐지? 직군. 최소 단위는 뭐다? 직위.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85페이지 185페이지 나왔죠? 계급제 반대가 뭐지? 직위분류제. 몇 가지만 한번 해보자. 분류기준 밑줄.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즉 종적, 수직적 플러스 수평적 분류. 뭐 중심? 직무 중심. 반대로 개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 이건 수평적, 횡적 분류, 뭐 중심? 인간 중심. 발달 배경, 산업사회 반대 뭐지? 농업사회. 최국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 페르트리코, 영국, 독일, 일본, 불란서, 한국. 관리기법, 철저히 과학적 관리법, 반대 인간관계론. 자질, 전문행정가, 반대 일반행정가. 보수정책, 밑줄 직무급, 동일한 직무의 동일한 보수. equal job and equal pay, 직무급, 반대 생활급. 생계 유지 수준, 생활급.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죠. 반대로 신축성. 조정협조 밑줄, 조정협조가 곤란해. 그래서 밥그릇 싸움, 할거주의 철회. 반대로 조정협조 용이. 충원형, 개방형 반대 뭐지? 폐쇄형. 그다음에 신분보장 약하고 강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용이. 그다음에 창의력과 능력 발전, 불리하고 하나는 뭐지? 유리하다.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창의력, 능력 발전을 높일 수 있는 게 계급제, 불리한 게 직위분류제. 도입 요건, 대규모 조직에서 발달하고 소규모 조직에서 발달한다. 그럼 결론, 우리나라 인사행정은 계급제 원칙에 직위분류제 가미가 된 거야. 그 정도 하면 되겠죠. 16강, 공무원회보다 징계제도. 이 징계제도도 암기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공무원의 징계제도가 뭐냐? 징계제도 개념, 징계제도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 신분을 변경,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야. 2번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5가지. 이걸 외우는 거야. 2번 밑줄 경징계. 경징계 2가지, 견책하고 감봉 2가지, 무겁다 중징계 3가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해서 몇 가지 있다? 6가지가 되죠. 6가지. 징계제도, 경징계 2가지, 중징계 4가지. 몇 가지 6가지 외우는 거야. 암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7번 봐봐요. 이렇게. 행정사 제1회 시험에 출제됐죠. 국가직 7급, 9급 엄청 출제됐다. 징계제도.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나온다.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1회 시험 때. 한번 보자. 가벼운 징계,
경징계 무겁다. 중징계 이거 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에서 A는 1월 이상 3월 이하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일단 이게 공식이고요. B 두 번째는 플러스 6개월씩 더해면 되는 거야. 플러스 6개월씩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럼 경징계 봐라.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 6개월간 승급이 제한돼. 승급 제한. 그럼 봐라. 감봉, 월급을 깐다. 어떻게? 1월 이상 3월 이하 동안 월급의 3분의 1을 까고 플러스 6개월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거야. 쉬운 거야. 야, 중징계 보자. 중징계 중에서 정직이 있어. 이러지 마. 정직은 이러지 마라 이거야. 똑같아. 1월 이상 3월 이하 이제 보수에 무급지 3분의 2. 3분의 1을 까고 6개월 추가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그게 바로 정직 그런 거야.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이제 강등. 1계급 아래로 떨어져. 야, 1계급 아래로 떨어뜨리고 너 9급이지? 너 예전 8급이지? 9급으로 내려가. 1계급 아래로 떨어뜨리고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똑같이 3분의 1을 까고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그게 바로 강등급입니다. 더 무서운 게 해임. 해임은 3년간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는 변함이 없죠. 더 무섭다. 파면. 5년간 재임용 금지. 연금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다? 파면.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여러분. 공식 1월 이상 3월 이하. 그 다음에 플러스 6개월씩 더 하면 된다. 견책부터 해보자. 견책이 뭐냐?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으로 동그라미 6개월간 승급정지.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안한 처분으로 플러스 6개월 12개월간 승급정지. 중징계 기억 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까고 플러스 6개월 18개월간 승급 제한. 승급이 제한되죠. 그 다음 강등.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까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며 이와 함께 보수 승급도 18개월 동안 제한이 됩니다.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며 금전적 비리, 예를 들면 뇌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8분의 1을, 5년 이상은 4분의 1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4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그럼 말을 바꾸면 금전적 비리가 없는 공무원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그 해임이야. 그런데 파면 가장 무섭지. 해임과 같이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침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4분의 1을,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가장 무서운 게 뭐지? 파면 그런 거야. 자, 예제 한번 풀어보자. 제1의 시험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왜 1번이 틀렸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교체,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제도도 아니다? 아닌 거야. 왜 틀렸지?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니까. 자, 7번 보자. 직위해제는 이걸 말해요, 여러분. 직위를 해제한다. 자, 직위해제가 뭐냐면 이걸 말해. 갑돌아. 갑돌이 너 경찰서장이지 경찰서장이 직위야. 갑돌이 너 경찰서장인데 경찰서장 자리를 내놔라 빼앗아 버린다 보다 직위해제 그래. 또 예를 들면 을순이 너 인사국장이지 인사국장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면서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지? 직위해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직위해제는 징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직위해제 그런 거야. 정답 몇 번이지? 1번이 틀렸죠. 왜 틀렸다고? 직위해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야. 2번 보자.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이임한
상급 감독기관장이 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갑돌이를 파면 해임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거쳐서 쫓아낸다 이거야. 갖다 파면과 해임, 강등, 그다음에 정직, 그다음에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파면, 해임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임은 3년, 파면 아까 몇 년이죠? 5년. 그래서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3년. 금품 및 향후 수수, 공금, 횡령, 유형 이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소멸시효가 다 했다 이 말이죠. 17강 시보임용 적어봐. 그리고 시보임용 우리말로 프로베이션 우리말로 인턴 기간 또는 수습 기간 그래. 수습사원. 갑돌이가 삼성전자 시험에 합격했다. 정식 발령 내지 않아. 인턴 기간을 공직에서는 뭐라 부른다? 시보임용 그래. 뭐라고? 시보임용 그래. 시보임용. 시험 성적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두는 제도를 갖다 시보임용 그래. 5급 공무원은 1년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 하도록 돼 있어. 들어갑니다. 시보임용. 우리나라는 5급 공무원의 경우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개월 동안을 시보로 지정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12월 23일부로 기능직 공무원은 폐지돼.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5급 공무원의 경우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몇 개월? 6개월 동안을 시보로 지정한다. 이유가 뭐야? 1. 실무를 예비적으로 습득시키는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판단에 있다. 즉 채용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발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종적인 판단 과정 혹은 시험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다. 두 가지 이유죠. 공직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예비 실무 지식을 습득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 시보 기간 동안은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잖아. 면직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3. 정규 공무원 양이죠. 그리고 4. 4급 이상 및 고위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법 29조 시보임용이 뭐냐? 한번 해보자. 시보임용이 뭐냐? 1. 5급 공무원 봐.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야. 정규 공무원 임명한다. 조건 있지. 그 기간에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예를 들게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 올림픽이 열릴 때 이 당시에는 시보 기간을 단축해 줬다고. 1년 단축할 수 있어. 6개월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거야. 두 번째,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기간, 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아. 직위해제 당한 기간만큼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당한 만큼. 그리고 3번이 포인트죠. 3번에다 별표하고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8조와 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거야. 신분부장이 되지만 근무 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자는 면직시킬 수 있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야. 면직시킬 수 있다.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하나 풀어보자. 문제.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 임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한 것은 2013년 행정사 1회 시험 문제죠. 보자. 1번.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 상황을 항상 어떻게 지도 감독해야 돼? 근무 상황, 지도 감독. 임용권자에 되면 뭐 서울특별시장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15기간 중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번. 15기간은 15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두 가지 목적. 행정실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15임용 공무원으로서 또 밑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두 가지죠. 행정실무의 기회습득 플러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은 왜 5번이 틀렸냐. 가장 긴 게 정답이 항상. 가장 긴 게 정답인 거야. 5번이 왜 틀렸냐. 15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수록 동그라미 교육에만 쳐봐. 많이 들어가면 틀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틀렸죠? 15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야. 아까 면직시킬 수 있다 그랬지?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죠. 몇 번? 5번이 된다. 여기까지 쉬었다 또 정리합시다.